네, 안녕하세요. 엘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헤어바이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미용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한 번쯤 꼭 걸린다는 샴푸독과 중화독 그리고 한포진입니다. 샴푸독과 중화독 뭐가 다른가요? 샴푸독은 샴푸를 많이 하면 걸리는 거? 중화독은 중화를 많이 하면 걸리는 거? 아니요. 삐! 둘 다 똑같은 질환이에요. 샴푸독, 중화독 모두 피부 보호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지 못하고, 그리고 외부의 유해 물질들이 피부 안으로 침투를 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용일을 하시거나 또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해보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미용사분들 또는 우리 인턴분들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죠. 그쵸? 그 정도로 수시로 물을 만지고, 그리고 세정력이 있는 샴푸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산도가 높은 중화제, 과산화수소 같은 걸 또 만지게 되죠. 거기에 플러스 기타 등등의 화학 제품들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손이 어떻게 보면 상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미용을 처음 하는 친구들, 인턴분들 보시면 처음 입사를 하셔가지고 자기 손이 무슨 강철 손인 것 마냥 막 파마약도 맨손으로 덥석 만지고요. 그리고 샴푸, 염색 샴푸 시키면 맨손으로 막 염색 샴푸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손 크게 상해 라고 얘기를 해도 귀등으로 들어요. 그러다가 손 진짜 난리 난 친구들 제가 여러 봤거든요. 입사를 해가지고 하루 이틀? 그렇게 하는 거 괜찮겠죠? 왜냐면 건강한 상태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근데 내 손을 케어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그런 자극들을 계속 준다라고 하면은 내 손은 망가지고 거북이 등딱지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무너진 피부 장벽을 강화를 하시려면은 일단 그런 화학 제품들을 내 손에 닿지 않게 하셔야 돼요. 일단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 보습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화학 제품을 많이 접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피부가 건강할 때는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도 내가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무너졌단 말이야.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화학 제품을 닿게 되면은 당연히 2차, 3차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화학 제품,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샴푸, 린스, 세제, 또 뭐 있냐? 치약, 비누, 이런 것들도 다 화학 제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로션 이런 것들도 다 화학 제품이에요. 어찌됐건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향이나 또는 색상 이런 거 나타내는 것들도 화학 제품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심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예방법은 약품들이 묻게 되면은, 만지거나 묻게 되시면은 깨끗하게 손을 씻으시는 게 제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난 다음 보습제를 이제 자주 발라주시는 건데, 특히 샴푸가 끝나고 쉬고 난 다음 바로바로 계속해서 보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샴푸 바로 할 건데 뭐하러 또 발라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샴푸를 또 할 거니까 바르셔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라도 유분막을 생성을 시켜놔야 내가 그 다음에 샴푸를 하실 때 내 피지막, 내 소중한 내 피지가 씻겨져 나가지 않겠죠. 보통 일시적인 샴푸독과 중화독 같은 경우는 보습만 좀 잘 해주셔도 굉장히 빠르게 호전이 되고요. 상처가 좀 깊어서 이제 좀 상처가 좀 심한 상태일 때는 이제 병원에 가셔가지고 연고 처방을 받으시게 되면은 솔직히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고 빠르게 낫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진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시작이에요. 자, 이런 부단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도 정말 깨끗이 씻고 정말 로션도 꼼꼼히 바르는데 내 손이 나을 기미가 안 보이고요. 점점 상태는 심각해져 가서 이건 진짜 사람 손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의 습진을 얻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한포진이라는 질병이에요. 한포진이란 손, 발 주위 피부에 투병하고 작은 물집이 생기고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습진성 질환이다. 재발이 자꾸 잘 낫지 않으며 뚜렷한 원인이 없는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한 경우 잘 걸린다.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다한증, 고무장갑, 화학약품, 흡연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사실 체질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피부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미용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습진을 동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알러지 반응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은
솔직히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죠? 이런 고민하지 않고. 근데 이미 시작해버린 걸 어떡해. 뒤늦게 발견을 해버리면 참고 하던지 때려치던지 둘 중 하나예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바로 그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제 손의 상태는 어땠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서 저의 그때 당시의 사진을 좀 올려드릴게요. 너무 어릴 적 사진인데 좀 부끄럽네요. 제 사진은 부끄럽지만 제 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사진을 좀 첨부를 해보았습니다. 손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손 마디마디마다 다 붕대를 제가 감고 다녔었거든요. 너무 아프니까. 사진이 저는 별로 없어요. 저는 손이 굉장히 컴플렉스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손 내놓는 걸 되게 싫어했고 겨울에는 항상 장갑을 끼고 다녔고요. 왜냐면 남들이 제 손 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진짜 괴물손 같았거든요. 일단 제 체질은요 엄청나게 유별나요. 그냥 유별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유별나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를 좀 달고 살았고요. 그냥 조그만한 자극에도 피부가 굉장히 간지럽고 몸이 정상적인 밸런스에서 벗어나면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체질이 미용을 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손이. 제가 미용을 하게 된 배경은 전 미용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배운 게 솔직히 도둑질이라고 저는 미용밖에 한 게 없어요. 학교에서 그냥 머리 가발 만질 때는 손이 제가 이렇게 유별난지 몰랐죠. 그리고 이런 체질이 그렇게 큰 난리가 날 거라는 것도 솔직히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알바를 할 때도 한 번씩은 손이 그렇게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다 일시적인 거다. 우리가 어차피 뭐 알바 한 달 정도 했으니까 일시적인 거다. 너가 이제 미용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서 이런 것들이 금방 뭐 나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이제 취업을 했죠. 취업을 했는데 역시나 피부가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상태가 점점점 제가 느끼기에 좀 심해진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진물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손톱 안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손톱이 거의 없어질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병원에 다녔어요. 피부과에 가면 항상 똑같은 얘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 질환을 가시면 미용 그만두세요 라고 해요. 근데 뭐 어떻게 그만둬.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차피 좀 시간 지나면 낫는다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던하게 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디자이너 되면 분명히 낫는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믿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진짜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갈라졌던 것들이 이제는 아예 온 손에 하다못해 손바닥까지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이 손에 있는 물집들이 퍼지기 시작해서 그 손으로 만지는 곳곳마다 그 스포가 더 옮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일반적인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해서 병원을 전전을 했는데 정확한 진단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미용을 그만두라고만 하지.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한의원을 하나 갔는데 한포진이라는 진단명을 받았어요. 제가 그 진단명을 받고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진짜. 네일아트나 뭐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도 없죠. 손이 저렇게 엉망인데 그런 화학약품을 더 댈 수도 없는 상태였고 손이 굉장히 예민했고 정말 보는 사람들마다 손 어떡하냐고 막 하시니까 너무 저도 되게 속상했었죠. 낫지는 않고 어떤 말이 제일 속상했냐면 손 좀 씻으라는 소리. 솔직히 저만큼 손 깨끗이 씻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손이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손을 내가 깨끗이 안 씻어도 그렇게 됐나? 뭐 세균에 감염이 된 건가? 라고 막 생각을 하니까 진짜 손을 빡빡 씻었어요. 진짜 뭐 하나 묻으면 미친 듯이 씻고. 근데 너무 많이 씻었던 게 요인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이너 생활을 근 한 5년 정도 한 후였고요. 일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는 내가 못 살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피부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하니까 간에 좀 무리가 많이 갔나 봐요. 일단 낫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연고는 굉장히 열심히 발랐고요. 그리고 먹는 약도 굉장히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몸에 좀 무리가 되고 내성이 많이 생겼는지 굉장히 막 피부에서 몸 자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표를 던져버렸습니다. 일을 쉬면은 낫겠거니 하고 쉬었는데 이 병변이 있은 지가 오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쉽게 잘 낫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한 6개월이 지나고 한 1년이 지나니까 조금씩 호전이 되더라고요. 점점 두꺼워졌던 표피막도 조금 얇아지고 예전에는 딱딱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부들부들해지면서 정상의 손으로 이제는 지금은 돌아와 있는 상태고 한 1년은 쉬고 제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의 손 궁금하시죠? 지금 손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일단 제가 손이 되게 못생겨서 어디 가서 좀 손 내미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일단 예전의 상태보다 정말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어디 가서 그래도 손은 낼 수가 있어요. 좀 부끄럽지 않게. 그래도 아직도 이런 데 보면은 보시죠? 약간 이렇게 상처가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이 환포진을 앓으셨던 분들 보면은 100% 낫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잠잠해졌다가 저도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 날 막 손이 막 다 뒤집어지는 날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진짜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의 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진짜 천만 다행이죠.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아마 그대로 미용을 했었다라고 하면 저는 아마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절대 낫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미용을 그만두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런 선택을 했었다. 그래서 저는 치료하는 과정까지 완벽하게 낫는 데까지 저는 정말 2년이라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100% 낫는 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관리한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꾸준하게 사용한 핸드로션이 있어요. 일반적인 핸드로션도 그냥 없을 때는 쓰긴 하지만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브로이 코스메틱 핸드 아머. 이 제품이 방수 핸드크림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미용인들한테 뭐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라고 해서 뭐 선전을 하는데 일단은 그냥 믿져봐야 본전으로 샀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걸 바르고 있으면 일단 건조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 이걸 바르고 화학 제품을 발라도 손이 그렇게 많이 간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크림 이것만 써요. 이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없을 때는 그냥 솔직히 아무거나 좀 발라요. 일단 건조한 것보단 나니까. 그래서 핸드로션은 수시로 꼼꼼하게 계속 바르셔야 되고 샴푸하면 또 바르고 샴푸하면 또 바르고 건조함을 느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손톱 보시면 알겠지만 전 손톱을 절대 기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미용하는 사람이 좀 저렇게 손 관리도 안 해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저는 하면은 이 네일아트 같은 거 하면 리무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손이 이런 데가 또 많이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예 건드리질 않아요, 손에. 그리고 손톱을 짧게 자르는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건 뭐 작업할 때 손톱이 긴 거보다 짧은 게 좀 더 편하기도 한데 여기 손톱 밑에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산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혹시라도 만약에 간지럽거나 할 때 긁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병변에 있는 것들이 내가 손이라도 깨끗하게 잘 씻지 못하면은 옮더라고요. 많이 예전에 제가 많이 경험해봐서 그때 한포진을 겪고 난 이후로부터 제가 손톱을 짧게 자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톱을 저는 좀 짧게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바짝은 아니더라도 또 너무 바짝 자르면 상처가 나니까 좀 짧게 해서 좀 관리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간지럽더라도 웬만하면 진짜 긁지 않으셔야 돼요. 일단 긁으면은 상처는 심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네 번째, 제가 이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뭐 홍삼도 좋고 다 좋은데 홍삼은 제가 몸에 잘 안 맞아서 못 먹는데 유산균을 저는 좀 잘 먹거든요. 자기 건강하면은 어찌됐건 피부가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관리를 하셔가지고 일단 그냥 피부, 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몸 전체에 내 안 좋은 화학제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반응을 하실 때는 바로 알아차리셔가지고 본인의 건강도 꼭 잘 챙기셔가지고 건강한 미용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릴게요. 저 같은 암흑기를 절대 보내지 마세요.